가겠습니다. 이 책 잠깐만 보겠습니다. 책으로 들어가기 전에 여기 시험 처음 치신 분, 처음 준비하시는 분 계시나요? 다 거의 처음이십니까? 맞죠? 그러니까 우리가 공무원 시험이 어떻게 구성되는지 잠깐만 설명을 하고요. 그리고 이제 어떻게 나가고 뭐 어떻게 진행할 거고 이 책 가지고 어떻게 할 건지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공무원 시험에서요. 5과목인데 저는 영어 과목인데요. 영어는 우리가 크게 4가지의 시험 영역이 있습니다. 아시겠지만 한 번쯤 훑어보신 건 그런 경험은 있죠. 한 번도 공무원 시험 안 봤나요? 우리가 난 공무원이 되겠다 하고 학원한테 몸을 맡긴 게 아니라 어느 정도 서치는 하지 않나요? 그래가지고 좀 보고 눈팅 좀 하고 이렇게 좀 하는데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우리가 첫 번째 영역이요. 어휘 하고요. 그리고 표현입니다. 우리가 공무원 시험의 수문제 중에 첫 번째 우리 9급을 기준으로 합니다. 두 번째 생활영어. 이게 두 번째 영역이고요. 세 번째 문법입니다. 네 번째 우리가 독해죠. 이게 우리가 공무원 시험의 영역이에요. 플러스 마이너스 1씩 보태서 이 안은 세 문제 플러스 마이너스 1을 매 해마다 좀 다르거든요. 약간씩. 그래서 이 두 문제 그리고 5문제 그리고 10문제 이렇게 총 20문제입니다. 이 공무원 이 어휘라는 거 실제로 어휘하고 표현이라는 것은 우리가 말하는 표현은 수고예요. 수고 같은 거 어휘 같은 거 이거는 좀 어렵습니다. 우리가 수능과 좀 비교하면 수능 다 쳤지 않습니까? 수능에 비교하면 수능보다는요 공무원 어휘가 뭐 훨씬까지는 아니겠지만 좀 어렵습니다. 공무원 어휘가. 공무원 어휘는 크게 2가지 문제 유형이 있는데요. 문장이 나와서 밑줄이 꺼져가지고 꺼져 있는 문장과 뭐 유사어 찾는 거 그리고 빈칸을 비워놓고 요 자리에 알맞은 어휘에 들어가는 거 2가지로 크게 나뉩니다. 뭐 제 지금 한 시간 아니니까. 그래서 수능보다는 좀 어렵고 생활영어 같은 것은 우리가 수능에서는 생활영어가 없지 않습니까? 생활영어는 리스닝으로 있는데 요 생활영어 같은 경우는 뭐 그냥 어려운 건 아니라 대부분 이하를 어렵게 만드는 것은 우리가 이디엄이죠. 해석을 못해서 틀리는 게 아니라 어렵게 생각되는 단어들이 있죠. 단어와 단어를 만나서 표면 그대로 해석해가지고 해석이 안 되는 게 있다는 겁니다. 예를 들어서 뭐 이런 거 있잖아요. 이런 단어요. 무슨 말인지 아시나요? kick the bucket. 이 버켓은 바켓입니다. 바켓스. kick the bucket. 이게 무슨 말인지 아나요? 바켓스를 차다라고만 우리는 해석할 수 있습니다. 맞습니까? 근데 요 말은 해석을 할 수가 없어요. 왜? 이걸 이거야. 영어적 문화에서 만들어진 단어라고 그렇습니다. 우리나라 말도 그렇지 않습니까? 우리나라 말은 뭐 사자성어가 있나요? 하멍차사라고. 도대체 그게 무슨 말인지는 외국 사람들 배울 때 힘들겠죠. 그래서 이런 것들, 뭐 이런 거예요. 나무가 이렇게 있는데, 또 잠깐 설명하면, 이렇게, 여기다가 목에 메고 있어요. 여기다가 바켓스를 놓고, 사람이 이렇게 들어가 있는 거예요. 이제 이 사람이 바켓을 차면 어떻게 돼요? 목 매달려 있으니까 바켓 차면 어떻게 됩니까? 죽겠죠. 이러한 특정한 상황에서 만들어진 이런 것들 같은 것들을 우리가 이디엄이라 말합니다. 이거는 직역해서 해석하는 게 아니라 여기에 있는 뜻을 미리 사전에 알고 있어야 돼서 어렵다는 거죠. 이 이디엄은요, 양이 엄청 많아요. 생활영어를 어렵게 하는 건 생활영어 뭐 AB의 대화가 아니라 생활영어 어렵게 하는 건 이디엄을 잘 몰라서 틀린 경우가 허다하답니다. 이런 부분에 대해서 우리가 좀 더 사전에 좀 알아두시면 좀 편할 수 있겠죠. 우리가 물론 지금 하는 건 아닙니다. 문법은요, 수능하고 좀 비교하면 이렇게 할까요? 훨씬 더 어렵습니다. 수능과 비교해보면. 문법은, 수능은 문법이라보다는 어떤 구조적인 이야기예요. 이 구조에서 이게 맞는지, 이 형태가. 그런데 우리가 공무원 문법은 실제로 진짜 문법만을 위한 문법도 나온답니다. 실제로는 일상생활에 쓰지 않는 문법이고 뭐 독해도 필요 없는 것들인데 불구하고 문법만을 위한 문법이 가끔씩 출제되는 거죠. 이거 어렵죠, 실제로. 이걸 우리가 하는 겁니다. 독해 같은 경우 10문제인데요. 수능하고 좀 비교해보면 수능이 훨씬 어렵습니다. 우리 독해는 한 고2 정도 수준, 가끔씩 고3 정도 수준이 나오는데요. 고등학교 2학년 수준.
수능은 오지선다. 우리는 사지선다. 엄청 쉽죠? 선택지가 많아지는 건 확률이 높아지는 거 아닌가요? 선택지가 많아지면 확률이 낮아지는 거죠. 그러니까 그것 때문에 그런 게 아니고요. 실제로 안에 나오는 수준도요. 수능이 훨씬 더 어렵습니다. 지금은. 옛날에는 거의 이퀄 수준이거나 공무원이 더 어려웠는데 하도 영어를 하도 잘하다 보니까 고등학생들이 이제 수능이 훨씬 더 어려워지게 돼버렸죠. 그래서 우리가 여기서 이제 어떻게 공부할 것이냐. 머릿속에 이제 어떻게 감 잡았습니까? 일반적으로 눈팅하지 엄청난 33,000 복합 바이블 이때만 두꺼운 거 막 외우고 생활영어 책 하나 사면 두껍습니다만 산다면 이거 외우고 문법을 하기 위해서 문법수도 지금 갖고 있겠지만 이거 말고 또 다른 거 두꺼운 거 하고 독해도 하고 이렇게 하다가 영어만 하고 1년 끝납니다. 다른 과목도 같이 우리가 5과목이지 않습니까? 5과목인데 5과목을 전부 다 합격권에 올려놔야지 합격하는 건데 이 영어 이거를 100점을 맞기 위해서 여러분이 공부하신다면 이렇습니다. 또 누구는 이래요. 나는 사나이로 태어나서 인간으로 태어나서 목표는 100으로 잡아야지 안 될지언정 이렇게 하죠 말하지만 실제로 100점 받기 위해서는 투자하는 시간이 너무 많다는 거예요. 포기할 건 좀 포기할 것도 있답니다. 제가 항상 수업하면서 학생들하고 얘기하는 걸 보면 이런 정도 얘기하거든요. 문법이요. 우리가 문법은 제일 먼저 해야 될 게 맞습니다. 1번 순서대요. 문법은 제일 먼저 해야 될 게 맞아요. 이 문법을 한다 해서 다른 것도 자연스럽게 된다는 건 아니지만 우리가 영어를 입문하는 단계에서 문법을 제일 먼저 하는 건 맞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영어 처음 하실 때 이 책 하신 건 잘하신 거 맞습니다. 문법을. 맞는데 그래서 우리가 학원 프로그램도 제일 처음에 문법반을 기본반으로 돌리고 있습니다. 독해는 전부 다 그 기본반이 아니에요. 독해는 전부 다 특강이나 다른 반이고요. 돌아가는 계속 기본반은 전부 다 문법인데 이 문법 5문제를 맞추기 위해서 하는 건 아니고요. 5문제 플러스 1 그리고 알파를 얻어내기 위해서입니다. 요 알파요. 이 5문제를 5개 다 맞추면 되게 좋겠죠. 이게 25점이네요. 25점이네. 이 문법 문제 5문제 맞추는 건 좀 쉽습니다. 생각보다 되게 쉬운데 중요한 건 이것만이 아니라 25점을 맞추기 위해서 노력해야 하는 이유는요. 요맘이든 우리가 알파라는 건 대부분 다 다른 걸 떠나서요. 해석력을 길러야 됩니다. 우리가 문장을 하나 해석할 수 없는데 5문제 다 맞출 리 없고요. 가끔씩은 문법 문제가 토익처럼 다 해석하지 않고 파티 나오는 게 있습니다. 이 답이다 이렇게 나오는 게 있는데 그게 5문제까지 다 적용되지는 않는다는 거죠. 이 5문제를 다 맞추기 위해서 목표를 하는 건 맞는데 5문제를 하다 보면 해석력이 같이 올라가게 돼요. 해석력이 같이 올라가게 되면 뭐를 할 수 있어요? 독해를 할 수 있겠죠. 독해만 하겠습니까? 천만의 말씀 독해만 하는 건 아닙니다. 어휘요. 어휘는 읽어야 찾는 거 아닌가요? 어휘를 단어만 알면 찾습니까? 아니죠. 어휘도 문맥을 읽어야지 찾습니다. 하고요. 그리고 생활 영어도 하겠네요. 어휘 표현과 생활 영어도 읽어야만 되겠네요. 문법에 적용이 돼야 제대로 해석할 거니까. 그래서 이렇게 문법을 제일 먼저 해야 하는 이유는 문법만의 문제가 아니라 이건 당연히 가져가는 거고 해석력을 높여가지고 다른 영역도 해야 된다. 근데 어휘 자체만 예를 들어보면 우리가 문법을 하기 위해서 문법을 한다 해서 어휘를 다 맞추는 건 절대로 아니랍니다. 요 어휘는요 보시다시피 수능보다도 훨씬 수준이 높아요. 어휘 문제만을 위한 어휘는 좀 높습니다. 물론 훨씬 높다는 게 아니라 요 정도 만약에 예를 들어서 이렇게 되면 요 정도는 될까요? 수능이 요 정도 되고 여기다가 공무원 정도 된다면 요 정도 차이가 밖에 안 나요. 어느 정도 조금만 차이 난다는 거죠. 수능도 벌써 수준이 높아서 엄청나게 많은 양의 그 다윈을 갖고 있는데 근데 공무원이 약간 더 나간다는 겁니다. 우리가 태어나서 어휘 문제만을 아니면 절대로 만나지 못하는 단어가 나온다는 거죠. 우리가 공무원을 벗어나서 평생에 한 번도 만나지 못하는 단어가 나온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러한 것들만 좀 나중에 좀 간추려 주면 돼요. 그래서 우리가 첫 번째 독해를 하게 되면 두 번째요. 첫 번째 문법을 하게 되면 두 번째 이제 독해를 가게 되는데요. 이게 두 번째가 되겠죠. 문법을 한다 해서 독해를 무조건 다 할 수 있다는 건 아니에요. 해석력이 올라가긴 올라가지만 실제로 독해를 완벽하게 문법만으로 해석할 수 있다는 그것도 거짓말입니다. 이 문법 독해는요 해석력이
올라가긴 올라가지만 독해를 잘하려면 문법과 구문이라는 게 약간 있어야 돼요. 구문 영역. 우리가 문법이라는 건 이 자리에 동사하고 동사는 목조를 취하고 뭐 어떤 동사는 목조가 안 취하고 요 목조가 틀리고 이런 것들입니다. 문법이라는 건. 그렇지만 구문력이라는 건 순수히 독해만을 위해서 본다면 구문력이라는 건 어떤 게 수식 받고 어디서 수식을 받고 여기는 왜 이렇게 엉켜져 있으며 왜 여기 조가 아닌데 왜 이 자리에 이상한 녹색이 있는가 이러한 구문력을 알아야 문법을 제대로 적용해서 독해력이 최종적으로 올라가게 되겠죠. 그래서 제일 처음에 할 건 이하고 두 번째 할 건 요하가 되겠죠. 그래서 요 두 개를 우리가 다 맞추면요 75점의 점수가 이루어진답니다. 75점이요. 독해는 생각보다 쉬워요. 여러분도 아시겠지만 수능 독해가 어려웠나요? 엄청나게 어려운 문제를 제외하고 고등학교 형태 자세히 본다면 실제로 별로 어렵지는 않습니다. 이건 누구나 다 맞추더라고요. 합격한 사람들은. 그래서 75점 목표 문법 5개 다 맞추고 분명히 노력해서 맞출 수 있는 점수고요. 독해요. 문법하고 나중에 단어 좀 외우고 구문력도 배우게 되면 자연스럽게 다 맞추게 되면 대부분 합격자는 이게 다 안 틀리더라고요. 운 나쁘게 하나 좋아. 운 나쁘게만 하나 정도요. 틀리면 70점 정도가 되겠네요. 우리는 몇 점 목표라면 여기에요. 어휘하고 표현하고 생활영어가 몇 개인가요? 5개 아니겠습니까? 요 5개에서요. 딱 잘라가지고 한 3개 정도 맞추는 걸 목표로 합니다. 3개 정도요. 아, 어휘요. 실제로 엄청나게 어렵다 그랬지 않습니까? 한 번도 보지 못하는 어휘가 나온다는 거죠. 수험 중에도 아니면 수험이 끝나서 평생에 한 번도 보지 못한 그런 어휘가 나오는데 그 어휘를 맞추겠다. 그거를 열심히 하는 것보다는 어떤 거야? 아, 어휘는 나중에 문법과 독해를 하다가 자연스럽게 만나는 어휘와 더불어서 마무리 때 기초로 좀 알아주면 무조건 다 틀리는 건 절대로 아니거든요. 어휘와 표현은. 그래서 한 반 정도 포기하라는 거죠. 반 정도는. 그래서 많이 맞추면 2개. 들 맞추면 1개. 근데 다 틀리는 경우는 절대로 없습니다. 어떤 전제에 문법과 독해를 다 할 수 있다는 전제에. 그래서 연마는 반 하고 생활영어도 반 정도 틀리면 한 3개 내지 2개겠네요. 그러면 여기다가 10점 정도나 아니면 보너스 15점 정도를 하면 몇 점인가요? 85점이죠. 야가 목표점입니다. 노력해가지고 맞출 수 있는 영역 2가지. 문법과 독해요. 이 아이는 노력해서 무조건 맞춥니다. 이 아이의 포커스를 두고요. 나머지 이 아이들은 엄청 양이 많아요. 하려면 진짜 양이 많고 안 하려면 진짜 양이 작은 이러한 영역에 대해서 엄청나게 수준 높인 어휘들도 있는데 그거를 하나 맞추기 위해서 엄청난 시간을 투자할 것인가? 책 한 권 떼면 다 머릿속에 남을 것인가? 지금부터 100개씩 시험 칠 때까지 계속 외워도 시험 시간에 분명히 모르는 단어 나오는데 그걸 계속 끌고 갈 것인가? 지금 여러분이 초기에 하실 것들은 분명히 여기에만 포커스 있어야 됩니다. 물론 단어는 외워야 됩니다. 이 단어가 아니라 독해를 위한 단어요. 독해를 위한 단어는 수능 단어는 촉하고 남습니다. 수능 단어가. 이렇게 두꺼운 책도 필요하겠지만요. 이하보다는 여러분이 쓰시고 있던 수능책 있죠. 뭐 유명한 책도 되게 많지 않습니까? 그런 책을 해가지고 이하를 높이기 위해서 수능 단어를 지금 꾸준히 하시고요. 그리고 요것 때문에 요 2개가 맞춰지게 되면 요거는 거짓말 아니고요. 겐또만 때려도 한 반은 맞습니다. 이 2개를 열심히 한 사람은요. 선택지 4개 중에 모르는 단어는 4개 다 모른다 이런 경우는 거의 없어요. 이하를 다 맞춘다는 전제하에. 그래서 포커스를 두고 이하는 최고 마지막에 준비하시기 바라겠습니다. 그런 거예요. 학습을 하다 보면 엄청나게 이 경로로 저 경로로 이 경로로 한 번씩 새로운 단어를 많이 만나게 돼요. 그렇게 해서 얻는 단어가 오래 남는 건데요. 어찌 보면 내가 지금 여기서 엄청나게 높은 고수준의 단어를 외웠어요. 그런데 그게 앞으로 내일 나오지 않고 한 달 뒤에도 나오지 않고 뭐 2달 뒤에 나오지 않으면 그거는 내 머릿속에 없어져요. 맨 땅에 헤딩하지 말고요. 우리가 독해나 문법에서 나올 수 있는 단어들을 수준에 맞추어서요. 열심히 하시기 바라겠습니다. 그 나중에 자연스럽게 알게 돼요. 그리고 여기에 대해서 실력이 올라가게 되면 이것도 자연스럽게 올라가게 돼요. 절대로 5개 다 틀리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연말 열심히 하시기 바라겠어요. 그러면 제일 중요한 건 뭐란 말이에요? 독해란 말입니다. 문법 하고 난 이후에
문장 하나의 해석력을 기르는 게 네 개 되게 중요해요. 한 문장 해석하지 못하는데 두 문장 해석 못하고요. 두 문장 해석하지 못하는데 문단은 더 이상 해석 안 되겠죠. 그리고 문법을 풀더라도 문법이 우리가 뭐 이렇게 한 문장 나와가지고 요 안에 집어넣는 거 이런 거는 우리 거의 없어요. 아시겠습니까? 거의 뭐 문단의 반 정도를 차지하는 긴 문장가 아니면 영작가 이런 것들이 존재한다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해석력을 기르다 보면 그리고 문법에 맞춰서 해석력을 기르기 위해서 열심히 노력하시고 그리고 기존에 나왔던 이게 책량요. 이 책량 엄청 두꺼워요. 그렇지만 여기에 있는 내용이 다 나올까요? 아닙니다. 그건 절대로 아니에요. 이거는 출판용 책입니다. 출판된 책이죠. 우리가 책을 내는 사람들끼리 입장에 있어서는요. 시험에 나오는 것만 적고 싶은데 출판용 책은 그렇게 하지 못한답니다. 왜 그렇겠어요? 딴 책에도 있거든요. 책을 쓰는 사람은 딱 깨놓고 많이 팔려고 책을 씁니다. 자신의 뭐 학문적인 책도 아니지 않습니까? 그냥 시험 영어 책이에요. 많은 사람이 책을 사서 많은 사람이 책을 읽어서 상업적인 이익을 생각 안 할 수 없는 책이죠. 그렇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디자인도 예쁘게 하고 실보다는 겉모습에도 주력하게 되고요. 시험에 나오는 걸 제껴두고라도 이 책에 저 책에는 있으면 이 책에도 있어야 되겠죠. 학생들이 바보입니까? 이것도 보고 이것도 보고 이것도 보고 하는데 이 책에는 없어요. 없는 게 너무 많아요. 근데 개형 보면 이 책이 훨씬 더 좋거든. 시험 공부하기도 그렇고 시험 나오는 비율도 그렇고. 그러나 다른 책에도 있으면 출판한 사람들은요. 책을 집어넣어야 돼요. 양을요. 필요 없는 것도 집어넣어야 된다는 겁니다. 실제로 우리 시험에 나오는 것은 유형 100개 정도가 안 돼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이렇게 두껍게 만들어 놓은 건 어차피 출판용 책이라는 겁니다. 제가 하는 일이 그거예요. 이제 제가 하는 일이 여러분한테 이걸 전부 다 제가 다 가르쳐 드리는 거 물론 맞겠지만은 경중을 주겠죠. 이거는 별로 안 중요하고 이건 중요하고 이런 것들 우리가 하는 거예요. 우리 같은 사람들이 맨날 하는 게 뭔가요? 문제 풀고 문제 만들고 문제 풀고 문제 만들고 문제 풀이하고 문제 이렇게 해서 하는 일이 그거예요. 맨날 매해 지나면서 문제 나온 거 보고 또 풀이하고 해설하고 문제하고 풀이 이렇게 우리가 하는 일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이런 거 보면 나오는 문제 있고 안 나오는 문제 있고 그래서 우리가 여기 나오는 책은 분명히 나오는 문제 위주로 하는데 안 나오는 것도 나오는 문제를 풀기 위해서 필요한 거라면 되게 중요한 거겠죠. 그렇지만 전혀 나오지 않는 것은 좀 무시해 가면서 하겠습니다. 그래서 우리 여러분 나중에 복습하실 때요. 이런 거 보세요. 무공 비급도 아니고 이걸 한번 봐가지고 뭐 장풍 쏘는 거 아니지 않습니까? 이거 한번 봐가지고 또 까먹고 하게 돼요. 그러니까 이걸 계속 까먹기 전에 뭐가 중요한지 수업을 통해서 뭐 체크해 두시고 나중에 문제를 풀면서 여기 문제의 양이 많아요 좀. 그래가지고 노력하는 자 배운 걸 계속 적용해가지고 문제를 풀면서 계속 노력하는 자 뜨고요. 수업에만 딱 앉아 계시면 뭐 그냥 앉아 계시기만 하겠죠. 그럼 또 본인과의 싸움이겠지. 어차피 노력하려면 똑같은 시간 내에 어떤 성취를 얻어야 되는데 제가 시간 관계상 문제를 같이 풀지 못하니까 여러분들 좀 문제를 좀 풀면서 다음 단원에 들어갔을 때 그 전 단계가 저는 가르쳤기 때문에 안다고 전제하고 설명을 하게 되거든요. 그러면 그걸 이제 여러분들이 좀 복습도 좀 하시고 예습도 좀 하셨으면 좋겠네요. 저와 같이요. 우리가 64시간이면 많은 시간이 절대 아닙니다. 이런 말은 뭐하지만 오전반 수업은요. 110시간을 합니다. 110시간을요. 왜냐하면 이 야간 자체가 12시까지 할 수는 없지 않습니까? 이 야간반 자체 시간이 출발하는 시간이 오전은 계속 해가지고 할 수 있는데 오후는 우리가 10시가 맥시멈이에요. 뭐 집에 가셔야 되고 내일도 있고 이렇지 않습니까? 그래가지고 할 수 있는 시간이 별로 없기 때문에 이론 위주로 철저히 하되 여러분들이 좀 같이 도와가지고요. 여러분들이 좀 문제 풀어오시고 복습하시고 가시기 바라겠습니다. 됐나요? 뭐 인상이 별론가요? 저 온라인으로 하신 분들 제 인상 별론가요? 별로랍니다. 저는요. 예, 우리가 앉아 계신 분하고요. 그리고 언제 보실지 모르겠지만 제가 이리라 씨가 아니랍니다. 클릭했는데 본인 같은 클릭했는데 이상한 놈이 나왔다. 보지 마. 끝까지 읽어보면 좀 나을지 모르겠지. 가겠습니다. 우리가 컨텍스트 잠깐 보시겠습니다. 이 책이 제 책이 아니다 보니까 순서가 제하고 좀 맞지가 않아서요. 순서를 저하고 같이 교정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저 숫자를 매길 거예요. 챕터에서. 그러니까 그 목차에서. 제가 제일 처음에 할 것은 그 파트 4의 품사 부분 보이나요? 한 장 넘기시고요. 챕터 12.1 하십시오. 챕터 두 번째는요.
밑에 두 번째는 챕터 13 대명사 2, 그 형용사 3, 그리고 오른쪽에 부사 4, 그리고요 반대쪽으로 넘기시고요. 챕터 10에 비교 구문이요. 이걸 5 이렇게 하십시오. 이까지가 명사, 형용사, 부사, 그리고 비교 이런 겁니다. 이까지가 우리 작품사라 말하죠. 우리가 일반적으로. 그리고 이제 동사로 넘어가면 제일 첫 한번 보면 동사 보이나? 챕터 1. 챕터 1 보이죠? 이게 6. 그리고 주어와 동사의 수일치 7. 그리고 태 8. 시제 9. 가정법 10. 그리고 오른쪽에 준동사 보이죠? 그래서 챕터 6의 부정사를 11, 동명사를 12, 그리고 분사를 13, 그리고 넘기시고요. 다시요. 돌아와서 접속사 갑니다. 접속사 14, 다시 또 넘길게요. 설명할게요. 왜 그렇게 할 건지요. 나중에. 그리고 관계사 15, 그리고 문장과 구문 16 넘기시면 전치사 17 끝입니다. 야, 다음은요. 미리 말하는데요. 이 책을 쓴 저자는 저하고 아무 관계가 없는 사람이고요. 그리고 야하고 같이 공부를 같이 한 사람도 없고요. 말 한 번 해보진 않았습니다. 무슨 말이냐면 저하고 접근 방법이 약간 다를 수 있다는 거죠. 맞죠? 그러니까 그런 부분은 여러분의 책에 대한 설명은 이게 그 저자에 대한 이야기겠고요. 제가 덧붙이면서 이거를 가감하는 것은 저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이 책을 선택하셨으니까 최대한 이 책에 맞춰서 하도록 하겠는데 전혀 저하고 다른 건 어차피 제가 지고 싶진 않습니다. 쟤를 굽히면서까지 이게 맞다고 하긴 그렇고요. 전혀 다른 건 수정하고요. 제 입장에서. 그렇지 않고 이래 봐도 괜찮고 저래 봐도 괜찮은 건 이 책을 기준으로 설명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됐나요? 예. 우리가 수업은 50분, 10분, 50분, 10분 이렇게 하겠습니다. 50분, 10분, 50분, 10분요. 봅시다. 50분, 10분이 무슨 말인지 아세요? 50분하고 10분 쉬고 50분하고 10분 쉬고 50분하고 10분 쉬고 이렇게 한단 말입니다. 우리가 들어가겠습니다. 여러분한테 드린 여기 프린트 잠깐 보실래요? 이 책에서도요. 그 챕터 0 부분에 나오는 부분인데 그거를 그냥 이렇게 하나만 설명하고 바로 패스하려고 이거 만들어 온 겁니다. 이렇게. 그래서 우리가 품사라는 개념이 있는데요. 알겠습니다. 우리가 품사라는 개념이 있는데 이 품사라는 건요. 품사가 문장 속에 돼서 문장에 들어가게 되면 품사는 그런 거예요. 그냥 자기 혼자 독자적으로 존재할 때 자기 이름이 품사라는 겁니다. 영어의 단어의 모든 단어는요. 각자의 이름을 갖고 있어요. 기능에 맞춰진 이름. 그 이름을 우리가 품사라 말합니다. 품사. 이게 품사가 문장의 안에 들어가면 문장을 이루는 요소로 바뀌겠죠. 맞잖아요. 품사는 문장 안에 들어가기 전에 이야기고요. 문장 안에 들어가면 문장을 이루는 문장의 성분으로 바뀌게 됩니다. 그래서 품사라는 건 그 단어 자체만에 대한 이야기고 성분이라는 건 그 품사가 문장에 들어왔을 때 그 문장 내에서 자기가 어떠한 성분이냐를 나타내는 겁니다. 우리가 품사라는 건 알겠지만 우리가 8가지가 있어요. 8가지. 첫 번째 뭐가 있나요? 예, 이걸 가지고 한 2-3시간 할 생각 없고요. 간단하게 설명하면 명사라는 게 있어요. 명사. 이 명사에 아류가 하나 있습니다. 그게 대명사겠죠.
뭐 누구는 대등하다 하는데 명사를 다시 말하면 대명사시 뭐. 그 명사에 들어가고 우리가 두 번째, 세 번째는 우리가 동사라는 게 있어요. 동사. 말 그대로 움직일 동자입니다. 명사를 설명해 주고자 만든 술부대장인 동사예요. 우리가 아시겠지만 뭐 자타가 있다는 건 나중에 보도록 하고요. 네 번째, 우리가 형용사가 있죠. 형사가 하는 일이 뭔가요? 형사가 하는 일은 명사를 수식하거나 설명해 주는 걸 형사가 하는 일이랍니다. 나중에 책에 있어요. 뭐 프린트 보면 있어요. 나중에 설명할 거예요. 다섯 번째, 부사가 있어요. 이 부사라는 건 그냥 명사와의 관계 말고 수식받고 수식해 주는 건 명사만 하는 게 아니라 수식받고 수식해 주는 건 또 명사 외에 다른 것도 있다는 거죠. 예, 명사를 수식하는 건 형용사가 하는 일이지만 명사 외에 수식하는 건 부사가 하는 일이랍니다. 나중에 좀 보고요. 그리고 여섯 번째, 우리가 위에 있는 요 놈아를요, 요 네 가지를, 이게 좀 다섯 가지네. 요 다섯 가지를 우리가 문장을 이룰 때 아주 기본하는 문장의 기본 요소라 말합니다. 문장을 하나를 만들려면 하나, 둘, 셋, 넷, 네 개가 있어야 돼요. 5대에 있는 건 여기 대명사가 포함됐기 때문인데 크게 이걸 다 명사로 본다면 하나, 둘, 셋, 네 개가 문장을 하나 만들 수 있어요. 요 놈아를 가지고 우리가 하나의 문장을 만들게 됩니다. 하나의 문장을 만들었으면 이제 두 개의 문장도 만들 수 있어야 되겠죠. 그래서 뭐가 필요합니까? 접속사가 필요하겠죠. 그래서 접속사가 우리가 품사에 들어가게 되고요. 접속사는 문장을 연결하는 것도 있고요. 뭐 단어도 연결하는 게 있고 뭐 이런 것도 있습니다. 일곱 번째, 전치사라는 게 있겠죠. 전치사가 하는 일이 뭐예요? 전치사가 하는 일은 나중에 알겠지만 명사는 명사 역할만 하겠죠. 잠깐만요. 제가 n이라 하는 건 우리가 시간이 많지 않은 관계로 명사를 설명 안 했어요. 명사가 무엇인지 혹시라도 모르시는 분 있나요? 전치사 이게 n 표시요. 이런 표시 혹시 모르시는 분 있나요? 예, 알겠습니다. 제가 알아서 할게요. 우리는 대답 안 합니다. 절대로 대답 안 합니다. 우리 공무원 전반도 5번 똑같습니다. 뭐 물어보면 이렇게만 해요. 이렇게만. 그래서 제가 이 명사를 n이라 할 거예요. 이 명사를 n이라. 이 명사를 n이라 하고요. 명사를 우리가 이 동사를 v라 합니다. 형사를 a라 하고 부사를 ad라 하는데 형사 부사는 그냥 약어 안 쓰고 형사 부사 적겠고요. 명사나 동사는 제가 이렇게 n이나 v라고 적어요. 이렇게요. 약어입니다. 약어 그냥. 그래서 이 명사요. 이놈의 명사는 항상 명사 자리에 있어야 되는데 전치사라는 건 앞전자에 위치할 다 치자에 품사사자입니다. 무슨 말이냐면 앞에 위치하는 품사라는 거죠. 뭐 앞에요? 명사 앞에요. 그래서 전치사가 요 앞에 붙는 명사 앞에 붙는 거랍니다. 전치사가 명사를 동반하지 않으면 절대로 문장에 존재하지 못해요. 그래서 이걸 우리가 합쳐서 그럼 전치사의 기능은 뭔데? 전치사는 명사를 다른 품사 만들어주는 거예요. 이하품사도 이하품사 괜찮고 나중에 설명하겠습니다. 설명할게요. 우리가 전치사 같은 거는 대충 보면 at 이런 거 있지 않습니까? 뭐 in 이런 거 있지 않습니까? 이거 우리가 전치사라 말합니다. 나중에 보고 여덟 번째, 마지막 여덟 번째, 전혀 필요 없는 하나가 있어요. 이걸 왜 했는지 모르겠는데 감탄사라는 게 있습니다. 하고 끝나는 거죠. 이건 오늘 하고 끝나고 한 번도 언급되지 않습니다. 그냥 이건 부사로 취급하거든요. 우리가 이걸 우리가 품사라 말합니다. 8개가 있는데 이 8개가 문장에 들어가기 전에 자기 이름이라는 겁니다. 이 아들이 문장으로 들어가게 되면요, 문장의 성분으로 바뀌겠죠. 혼자 존재할 땐 품사로서 이름을 갖고 있지만 문장 안에 들어가게 되면 문장 내에서의 자기 역할이 있을 거 아니겠습니까? 그 문장 내에서의 역할에서 우리가 문장은 어떻게 구성이 되어 있어요? 우리가 주어라는 놈이 있죠. 주어. 문장은 주어가 있죠. 주어가 뭔지 모르나요? 말 안 하는 거 아는데 주어 뭔지 알죠? 예, 압니다. 감사합니다. 주어를 우리가 S라 말합니다. 요 S도 알죠? S요.
우리가 서술어라는 게 있어요. 서술어. 우리가 이걸 동사라 말하는데 V라 이렇게 말합니다. V. 그리고 우리가 목적어라는 게 있죠. 문장 성분요. 문장 내에서 자기 기능요. 이 목적을 우리가 O라 말합니다. 보어라는 게 있죠. 보어. 이 보어를 우리가 C라고 표시를 해요. 이거는 제가 이렇게 표시를 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알아두셔야 돼요. 미리 사전에 저하고 대화, 제 혼자만 하는 게 아니라 여러분들이 앞으로 공부할 때 모든 강사는 이 표시를 해요. 제가 만들어낸 게 아니라. 그래서 알아두셔야 돼요. 앞으로를 위해서도. 그리고 우리가 수식어라는 게 있어요. 수식어라는 게, 이 수식어라는 거, 수식어라 거품이라 하겠습니다. 제가 앞으로. 있어도 그만, 없어도 그만. 맥주 한 잔에 맥주에 거품이 많다 해서 맥주고, 작아도 맥주 아닙니까? 네, 거품이라는 거 있거나 말거나 한 거. 이거 약자가 없고요. 그냥 이렇게 쓰겠습니다. 약자는 있는데요. 그냥 굳이 많이 쓰는 게 아니라 그냥 거품으로 제가 한 걸 적겠습니다. 그러면 이거는 문장을 이루는 구성이고, 자는 단어들이 갖고 있는 이름이니까 이렇게 주어 자리에 오는 놈이 있고요. 주어 자리에 자들이 문장 속에 들어가겠네요. 문장 속에 들어가면 어떤 자리에 가는지가 정해져 있다는 겁니다. 이 각각 품사의 자리가 정해져 있는 거죠. 우리가 명사라는 것은 우리가 이름 명자를 써가지고요. 그냥 형체가 있든 형체가 없든 그냥 누구를 아니면 무엇을 지칭하는 말을 명사라 말합니다. 이것도 마이크라 하면 이 마이크가 아니면 이거 어떻게 설명합니까? 이름 없으면 이거 우리가 명사라 말하는 거죠. 이 분필 같은 것들 이런 것을 명사라는데 이 명사를 대신하는 우리가 대명사라 말합니다. 제가 맨날 마이크 좋다 마이크 좋다는 게 아니라 마이크 한번 했으면 이제 이것 좋죠 아니면 그것 좋죠 이렇게 하지 않겠습니까? 가끔씩은. 그래서 이걸 대신하는 말을 우리가 대명사라 말하는데, 이 명사와 대명사는 도대체 어떤 자리에서 문장에는 도대체 명사로운 놈은 어떤 자리에 들어갈까? 이게 이제 문법이라는 겁니다. 우리가 명사가 들어가는 자리가 따로 있는데, 명사가 미리 말하면 명사가 들어갈 자리는 이렇게요. 주어 자리에 명사가 들어간답니다. 그리고요, 목적어 자리에도 명사가 들어간답니다. 이걸 설명하고 나중에 저 프린트를 읽으면서 갈 겁니다. 그리고요, 보호 자리에도 명사가 들어간답니다. 이렇게 명사가 들어갈 곳은요, 하나, 둘, 세 개 자리예요. 그런데 명사가 이 자리에 오면 되겠어요? 명사가 이 자리에 오면 되겠습니까? 수동표 자리에? 아니죠. 이걸 우리가 비문법이라 말하는 거예요. 명사가 이 자리에 들어와야 되는데 명사가 자기 자리 말고 다른 자리에 간 거 우리가 문법을 틀렸다 말하는 거죠. 이제 품사가 문장 내에서 자기 자리를 잘 찾아 들어가게끔 만드는 걸 우리가 문법이라 말한다고요. 간단하게. 이제 그거를 도대체 명사가 이 자기 자리에 주어 자리, 목적어 자리, 보호 자리에 들어와가지고 어떠한 역할을 하는지를 우리가 자세히 보게 되면 나중에 명사만 들어가나? 아니죠. 명사만 들어가는 게 아니라 명사와 딸린 이런 말 들어봤나요? 명사, 상당, 어구 들어봤나요? 안 들어봤습니까? 명사만 하겠습니다. 지금은 일단은 이렇게 하나 더. 대명사도 어차피 명사의 아류니까 이 자리 들어가겠죠. 이 자리요. 명사도 주목보, 대명사도 주목보. 그럼 다른 자리에 다른 자리에 못 들어갑니다. 나중에 좀 더 가다 보면 다른 자리에 들어가려고 할 때가 있어요. 그럴 때는 명사는 다른 자리에 가면 안 돼요. 그런데 명사가 다른 자리에 있는 거예요. 어떻게 틀리지 않다는 거예요. 그러면 이걸 어떻게 이해될까를 우리가 배우겠죠. 무조건 틀렸지. 그러면 명사가 다른 자리에 가려면 어떻게 해주는데요? 명사를 다른 품사와 전환시켜줘야 됩니다. 우리가 이러한 각각의 품사는 다른 거와 결합하거나 아니면 자기 외형을 바꾸어서요, 다른 품사가 전환이 돼요. 명사라고 딱 있는 놈이 나중에는 다른 품사로 전환된단 말입니다. 그런데 외형을 바꾸어서요. 그걸 우리가 문법에서 이제 어렵다고 생각하면서 배우겠죠. 그렇지만 기본적으로 명사가 가는 자리는 문장의 주어 자리, 그리고 목적어 자리, 보호 자리. 동사가 가는 자리는요. 동사가 가는 자리는 반드시 어디 자리겠어요? 서술어 자리겠죠. 여기가 동사 자리입니다. 동사는 절대로 동사 자리 말고는 갈 수가 없겠죠. 서술어 자리 말고는. 간단한 거예요. 근데 얘가 여기 온 거예요. 틀렸지. 요거 잡아내는 겁니다. 틀렸다고요. 그런데 얘가 이 자리 못 가나? 갈 수 있는 방법이 있어요. 외형을 바꾸어서요. 그걸 우리가 흔히 말하는 준동사라 말합니다. 그래서 어렵다는 거죠. 어떻게 갈 거냐라는 거죠. 어떻게 외형을 바꿀 것이냐.
우리가 수업 시작하면 30분 내에 그분이 오시거든요. 좀 살아있네요. 요번 팀은. 맞죠? 우리가 수업을 개강을 하면 30분 내에 자기와의 싸움이 있어요. 눈이 내려요. 눈이 막 내립니다. 눈이 내리면 막 눈을 치워요. 막 이렇게 삼고. 그럼 나중에 비가 싹 내려요. 오늘 괜찮네. 갑시다. 제 하이 계획가 별로 마음에 안 드나요? 이건 하라고요? 예, 이건 할게요. 형용사요. 형사 자리가 어디 있어요? 형사가 한 자리. 혹시 아시는 분 있나요? 형사가 요 문장에는 형사는 형사로 존재하는 건 독자적일 테고요. 문장에 들어가면 어떤 기능을 하면서 들어간다는 겁니다. 형사가 들어갈 수 있는 자리는 예, 이 자리. 형용사 자리. 또 이거밖에 없습니까? 있어도 그만 없어도 그만 한 그 자리밖에 없나요? 아니에요. 요 자리도 옵니다. 형용사 자리, 보호 자리. 그래서 형용사는 보호 자리 들어갈 때 있어도 없어도 하는 이 거품 자리 들어갈 때. 이 안은 문장에서 필수 요소가 아니에요. 문장의 성분에서. 그냥 있으면 있는 거고 없으면 없는 거고. 근데 보호는 있어야만 하는 거겠죠. 나중에 보면 우리가 형식이라는 걸 배우게 되면 왜 있어야 되는지 자연스럽게 알게 되겠지만, 그렇지만 아까 말했어요. 형용사는 뭐와의 관계만 가진다. 형용사는 태생이 뭐 때문에 태어났어요? 이 안은 명사 때문에 태어났어요. 요 자리에 있어도 명사를 수식하고 이 자리에 있어도 명사하고만 관련을 맺고 이렇게요. 뭐 나중에 보면 형사하고 부사하고 모양이 비슷하거든요. 그리고 해석도 비슷해서 시험 문제는 형사와 부사의 구분이 시험 문제로 합니다. 뭐 나중에 보고 부사는요. 부사는 어디로 들어갈까요? 부사는 우리나라 말에 뭐뭐게 빠르게 이런 것도 있지 않습니까? 이걸 부사라 얘기하는데 부사는 이렇게 수식어 거품 자리만 들어간답니다. 다른 데는 절대로 못 들어가지. 쌤 그러면 여기 수식어 거품 자리 수식어 자리는 형사들과 명사 들어가네요. 그렇죠. 미리 말하지만 요 형사와 부사는 구분이 시험 문제예요. 이 안은 형용사라는 것은 우리나라 말에 빠른이 형사입니다. 부사는요. 빠르게가 부사입니다. 그거 어떻게 구분하는데요? 우리나라 말로. 우리나라 말에 명사를 뒤에 두면 빠른 자동차 말 되나요? 빠른 개똥이 되나요? 되죠? 이 명사와 가려면 우리가 니은을 붙이거나 의를 붙이거나 한 이래 붙인 거 있지 않습니까? 위대한 스성 뭐 이런 거 있지 않습니까? 이런 거 우리가 형사라 말하고 우리가 부사라는 것은 무슨 개에 붙이는 거 있지 않습니까? 빠르게 자동차 돼요? 빠르게 개똥이 돼요? 안 되지 않습니까? 이렇게 뒤에 명사를 붙였을 때 안 되는 거 우리가 개를 붙인 것도 우리가 부사라 말해요. 뭐 나중에 배우겠지만은 형용사 부사의 구분이 좀 중요하다. 해석이 똑같거든. 우리는 대부분 뭐 하나요? 빠른가 빠르게를 빠르다는 거지라고 일반화시키려는 경향이 있는데 이제는 그렇게 하시면 문법 못 하신다는 겁니다. 빠르는 빠른으로 외우고 그리고 빠르게는 빠르게로 외워야지. 형태가 다르거든요. 영어도요. 이것도요. 잘생긴 하면 형사인가요? 부사인가요? 형사겠죠. 잘생긴 러셀. 제 이름이 러셀입니다. 한국식 이름 말고 영어식 이름은요. 알아요. 저도 알아요. 그래서 잘생긴 동건이. 잘생기게 동건이. 안 되잖아요. 잘생긴 동건이는. 이런 식으로 우리가 영어에서도 요 두 개의 형태를 구분하고 한글도 구분하듯이 영어도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형사는 형사 자리에 들어가야 되고 부사는 부사 자리에 들어가야 되는데 똑같은 거품 자리를 하더라도 요 두 개 구분 관계. 하나 더. 전치사요. 전치사는요. 절대적으로 문장에 들어갈 때 혼자 못 들어간답니다. 전치사는 이름이 뭔데요? 앞전자의 전치사입니다. 전치사는 문장 속에 들어갈 때는 지 혼자 접사네요. 전치사부터 하겠습니다. 전치사는요. 지 혼자 절대적으로 존재하려면 독자적으로 사전에나 있는 거고요. 지가 문장에 들어가게 되면 반드시 뭐를 달고 들어갑니까? 명사나 대명사를 반드시 달고 들어갑니다. 전치사는요. 이렇게 오른쪽에 전치사는 혼자 가는 게 아니라 명사를 반드시 데리고 갑니다. 명사를 데리고. 전치사가 문장에 명사가 뒤에 없으면 무조건 틀린 문장이 되겠죠. 그럼 이 전치사는요. 역할이 뭔데요? 전치사는 우리가 이런 말을 하는데요. 전치사의 전을 따고요. 명사의 명을 따서 나중에 하겠지만 전명구라는 말을 쓴답니다. 구라는 건 단어가 두 개 이상이 있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전치사도 단어 하나죠. 뒤에 명사도 단어 하나죠. 요 두 개가 전치사 때문에 뗄래야 뗄 수 없는 덩어리죠.
전치사는 문장이 들어갈 때 항상 명사 데리고 오니까 하여 합쳐서 우리가 전명구라 말합니다. 이 전명구의 형태로 항상 문장에 존재하는데, 다른 말로 전치사는 항상 문장에서 명사를 달고 있는데, 이 전명구는 우리가 이 자리에 온답니다. 전명구는요, 수식어 자리. 전명구는 우리가 항상 부사로 취급하고요. 부사. 아니면 가끔씩요, 보로도 취급합니다. 형용사로 취급한다는 말이겠지, 당연히. 가끔씩은요, 우리가 어차피 문장의 성분만 하는 거니까 수식어라는 건 있어도 없어도 그만인데, 이 전명구도 있어도 없어도 그만이겠네요. 보호자리 오면 뭐 그냥 보호자리는 필수 요소겠지만, 그래서 전치사는 명사가, 보세요, 명사가 형용사의 기능을 하려고 하면 전치사를 달면 되고요. 앞으로 할 일 많아요. 너무 압축해서 하면서 그런데, 만약에 명사는 반드시 주어하고 목적어하고 보호자리에 들어가야 되는데, 명사가 전치사 자리, 거품 자리에 올려는 거예요. 거품 자리에. 그럼 뭘 달면 돼요? 전치사를 달면 돼요. 뭐 이런 관계가 있습니다. 나중에 보겠지만은 이것도 엄청 많아요. 이걸 우리가 2달 동안 할 거거든요. 앞에처럼 개괄적으로. 그러면 전치사는 문장에 들어갈 땐 반드시 수식어나 보호자리에만 들어가는구나. 있어도 그만, 없어도 그만 요소이거나, 아니면 보호자리에만 있던가, 보호자리에 형용사 기능을 하던가. 접속사예요. 요 접속사는 요게 들어가지 않겠죠. 접속사는 이게 뭡니까? 문장 성분이라는 건 하나의 문장 내에 들어있는 성분들 아니겠습니까? 접속사는 이렇게요, 기능이요, 명사와 명사를 연결해 주거나, 동사와 동사를 연결해 주거나, 명사와 명사, 형용사와 형용사, 부사와 부사와 이렇게 연결해 주거나, 아니면 이거 가지고 만들어진 하나의 하나의 문장이 있겠죠. 요 문장을 연결해 주거나 연결하는 거예요. 그래서 저 나중에 보기 알겠지만, 이것은 문장 성분이라고 하면 좀 그렇고요. 우리가 문장 성분보다도 문장 성분들을 연결해주는 기능을 한다고 할까요? 우리가 여기 보겠습니다. 감탄사요. 감탄사는 존재하지 않습니다. 그냥 하고 끝이에요. 우리가 앞으로 만나지 않을 건데, 감탄사는 전부 다 부사 취급합니다. 그래서 이게 감탄사. 이게 우리가 품사가 독자적으로 존재할 때가 문장에 들어왔을 때 그 품사가 들어갈 수 있는 자리에 맞춰서 이름을 지어진 거예요. 그걸 연습하기 위해서 이 책을 이 프린트를 만들어낸 겁니다. 오늘요. 오늘. 그래가지고 이 책을 보면 막 여러 가지 나오던데, 그거 말고 요거만 간단하게 하고 가려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보겠습니다. 예. 1번 잠깐만 하고요. 쉬었다가 다시 가겠습니다. 1번 하고 가겠습니다. 1번요. 베이직스인데요. 기본적인 요소들입니다. 1번 잠깐 보면요. 보이시나요? 보면 6번째 이거 사례가 있어요. 이어진 게 아니라 첫 번째 사례, 두 번째 사례, 세 번째 사례, 네 번째 사례, 다섯 번째 사례입니다. 다 표기한 그래가지고 1번만 먼저 보겠습니다. 1번. 우리가 이런 게 있어요. 문장은 항상 주어하고 동사하고 이렇게 이루어진 건 다 알고 있을 거라 생각합니다. 여기 주어를 하고 동사 사이에 때려 긋고요. 왼쪽을 우리가 주부라 얘기하고요. 주부. 오른쪽을 우리가 술부라 얘기합니다. 주부의 핵심어는 주어겠지. 술부의 핵심어는 서술어겠죠. 동사겠죠. 이렇게 이루는데, 책 잠깐만 볼게요. 프린트요. 프린트 설명을 제가 주부, 술부 1 옆에 보이나요? 프린트에 주부술 보이죠? 이렇게 이 문장이 각각 나와 있는 거예요. 간단한 문장입니다. 이걸 우리가 크게 위에는 주부와 술부로 나눴고요. 주부에 들어가는 문장 성분이 있겠죠. 두 번째 란에 보면 문장 성분 해가지고 옆에 쭉 나와 있지 않습니까? 그게 이제 밑에 있는 예문과 맞춰서 적어 놓은 겁니다. 갑니다. 주어하고 수식어 보이나요? 수식어는 있어도 그만, 없어도 그만이죠. 그러니까 밑에 살짝만 내려와서 보면 어떤 문장에는 있고 어떤 문장에는 없죠. 맞나요? 예, 이게 수식어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있으면 수식하면 되는 거고, 없으면 수식 안 하면 되는 거고, 이런 겁니다. 그리고 술 보면 서술어 보이나요? 서술어에 들어갈 수 있는 게 동사 보이나요? 서술어. 그 오른쪽에
서술어 옆에 보면 보호 보이죠? 동사 오른쪽에 이 보호 부분인데 보호는 명사 형용사 보이나요? 명사 형용사. 억수로 고민해서 만들었어요. 3시간 걸렸다니까 이거요. 어떻게 표를 그릴까 하면서. 그래서 다시 주로 돌아와서요. 예문과 비교하겠습니다. 첫 번째 문장요. The car, 첫 번째 문장요. The car is my car. 그 차는 나의 자동차입니다. 문장은 완전 초특급 허접인데요. 우리가 처음에 보면 그 차는 나의 자동차입니다. 첫 번째 문장의 위에 보면 주부는 어디에서 어디까지예요? The car만 주부죠. 주부이자 주부는 크게 나눈 거고요. 주와 술부로. 그 밑에 성분 보이죠? 성분으로는 주어죠. 이 품사는 밑에 보이나요? 명사죠. 명사만이 주어가 된다. 맞나요? 여기 문장에 들어갔을 땐. 그래서 이 the car는 그렇게 굴러다니고 쇳덩이가 굴러다니고 그게 우리가 이름이 뭐라 부르나요? 명사라 부르죠? 차라 부르죠? 이 차가 명사인데 그 이름인 그 명사인데 명사는 주어 자리에 온다 이 말입니다. 주부에는 반드시 주어가 있어야 되는데 주어만 있어도 됩니다. 주부에 보이나요? 예. 오른쪽에 서술어 부분에부터 해가지고 동사부터 우리가 술부라 나와 있는데요. 술부에 지금 서술어의 밑에 품사는 뭐가 됩니까? 동사가 되죠. 그게 뭐다? is다. 그 뒤에 나오는 건 보어라는 놈인데요. 보어. 지금 보어는 명사와 형사 같이 오는 게 아니라 둘 중에 하나만 온답니다. 요소만. 근데 보어가 되는 품사는 밑에 보시면 알겠지만 명사도 되고 형용사도 돼요. 명사가 될 땐 동격적 의미 이런 말 적어놨어요. 이게 무슨 말입니까? 앞에 있는 주어와 동일한 놈이다라는 겁니다. 저 차가 내 차고 내 차가 그 차고 똑같죠? 이렇게요. 두 번째 문장 보겠습니다. 두 번째 문장. The car in the garage was hers 이랬어요. was 앞에가 주부고 was부터 해서 술부죠. was가 있는 was 앞쪽에 있는 주부에 주어 자리에 온 놈이 명사인 the car고요. 그리고 오른쪽에 있는 수식어 자리에 온 형용사 보이나요? 요 자리는 형용사 자리랍니다. 요 자리에 오는 요소는 전부 다 형용사입니다. 이 주부의 동사와 주부에서 우리가 제일 앞에 나오는 명사 사이에 오는 놈 여기 in the garage 이 자리요. 이 자리는 그 어떤 요소가 와도 형용사 자리입니다. 어떻게 해석하냐고요? garage가 차고인데요. 그 차고 안에 있는 그 차 이렇게 해석합니다. 꾸며주라는 거죠. 그 차고 안에 있는 그 차 이렇게요. 뒤에 동사 was 보이죠? 였습니다. her's는 나중에 배우겠지만 그녀의 것이라는 소위 대명사입니다. 그녀의 것이었습니다. 지금 술부 자리에 온 보호 그 자리에 명사 자리에 온 hers 보이죠? 대명사입니다. 이하가 대명사인데 hers는 the car하고 the car는 hers죠. 두 개가 동일한 동격적인 의미를 지닌다라는 말입니다. 세 번째 문장이요. 주부에 보면 the car that my father gave me 이랬어요. 우리가 문장이 좀 길어졌어요. 주부가 길어졌죠. 주부가 길어진 건 수식하는 요소 때문에 길어진 거죠. 첫 번째 문장보단 두 번째 문장이 더 길고 두 번째 문장보단 세 번째 문장의 주부가 더 길죠. 그거는 수식하는 게 첫 번째는 수식하지 않았고요. 수식은 있거나 말거나 하는 놈이니까. 두 번째는 in the garage를 우리가 뭐라 불러요? 전명구로 부르죠. 이 전명구는 기능이 뭐도 있어요? 형사의 기능이 있죠. 이 자리에 와서 그 자동차, 그 차고의 차, 그 밑에 나오는 절은죠. 절이라는 건 주어 동사가 있는 놈을 절이라 말합니다. 그 사이에 낀 that부터 my father gave, my father라고 gave가 있죠. 그 말이 우리가 형용사 절이라 말해요. 요 사이는 전부 다 형사 자리인데 단어가 오면 형용사, 단어가 두 개 붙어서 오면 구, 그게 동사가 있으면 절 이런 말을 쓴답니다. 그래서 내 아버지가 나한테 주신 그 차 이렇게 되겠죠. 꾸며주라는 거예요. 내 아버지가 나한테 주신 그 차는 can be 뭐뭐 일리 없다라는 뜻이에요.
can be. 이게 동사죠. 조동사와 동사. 앞에 조동사 can't 보이시나요? 이 조동사는 말 그대로 동사를 도와주러 온 놈입니다. 그래서 도와주러 왔으니까 동사가 뗄래야 뗄 수 없겠죠. 덩어리로 can be 일리 없습니다. expensive. expensive 뜻이 품사가 뭔가요? 뜻은 비싼입니다. 비싼은 품사가 형용사인가요? 부사인가요? 형용사죠. 비쌀 리 없습니다 라는 겁니다. 이 안은 형용사가 보호네요. 형용사가 보호가 왔네. 그러니까 위에 뭐라 적어놨어요? 가로예요. 서술이라 해놨죠. 서술이라는 것은 뭐를 서술한다는 거예요? 주어를 서술한다는 거겠지. 주어가 차가 비싸고 비싼 게 차가 아니라 이건 동격이 아니잖아요. 품사가 다르니까 동격일 리 없겠지. 차가 expensive가 아니고 expensive가 the car가 아니라 차가 비싸다고 설명하는 거죠. 서술한다 말입니다. 위에 나오는 두 번째 문장에 car는 hers고 hers는 car라는 말은 그 차는 그녀의 것이고 그녀의 것은 그 차라는 동일한 대상인데 밑에 나온 건 차는 비싸다는 서술이죠. 이런 개념이라는 겁니다. 세 번째, to love her 했어요. 주어 자리에 명사가 아닌 단어 두 개 붙은 놈이 왔어요. to 달고 왔죠. 이걸 우리가 구라 말합니다. 구. 이걸 우리가 그럼 무슨 구겠어요? 명사 자리에 단어가 오면 명사지만 명사 자리에 구가 오면 뭐라 부르겠어요? 명사구라 부르겠죠. 이 구라는 건 단어 두 개가 붙어있다는 말밖에 안 돼요. 그럼 이 명사구 어떻게 쓰게요? 명사를 해서 하겠지. 우리가 앞으로 배우겠지만 그녀를 사랑하는 것 이렇게 해서 한답니다. 아까 제가 설명할 때요. 동사가 명사 자리에 오려면 어떻게 한다 그랬어요? 외형을 바꿔서 준동사를 한다 그랬죠. 요 to 부정사라는 겁니다. 이게 준동사예요. 동사에서 앞에 뭐를 붙였어요? to를 붙였죠. 그래서 뭐로 만드는 거예요? 품사를 명사로 만드는 거랍니다. 이렇게. 이걸 우리가 명사적 용법이라 말하죠. 고등학교 들어봤죠? 무슨 용법 무슨 용법. 이게 명사 자리에 왔기 때문에 그런 거죠. 해석은 명사로 갑니다. 그녀를 사랑하는 것은 수식어가 없네. 통과. seems라는 것은 뭐뭐인 듯하답니다. 뭐인 듯하다? 뒤에 형사죠. 보호 자리에 difficult. 어려운 듯하다. 뭐가 어렵다는 거예요? 그녀를 사랑하는 게 어렵다는 거죠. 주어인 to love her를 뭐가 설명하고 있어요? difficult가 서술하고 있나요? 동격인가요? 서술의 의미죠. 형용사가 하는 일이 서술이랍니다. 마지막 좀만 참으세요. 눈 오시죠? 그분 오죠? 좀만 참으세요. That I produced the car. 내가 그 차를 생산한 것은 내가 그 차를 생산한 것은 선생님 이게 절이네요. 왜? 절인지 어떻게 알아요? produce 동사 보이죠? 동사가 보인다는 것은 주어 자리에 명사 자리에 뭐가 왔다는 거 절이 왔네요. 그럼 이름 뭐겠어요? 명사절이겠지. 명사 자리에 절 왔으니까 명사절이겠죠. 이 명사절은 주어 자리에 왔는데 어떻게 쓰게요? 명사처럼 해석하면 되겠죠. 주어처럼. 내가 그 차를 생산한 것은 이렇게 은는이가 붙여서 sounds questionable. 의심하게, 좀 의심스럽게 들린다라는 겁니다. 뭐가 의심스럽다는 거예요? 뭐가 questionable 하다는 겁니까? 내가 차를 생산한 게 그게 의심스럽다는 거겠죠. 이런 것처럼 이 questionable는 뭐를 설명하고 있어요? 앞에 있는 that절을 설명하고 있죠. 주어 자리에 온 명사절을요. 그래서 우리가 오른쪽에 그거를 주어를 설명한 데서 형용사 자리에 옆에다가 보호 자리에 가로치세요. 보호 자리에 그 위에 자리 꼭대기에 보호 해놓고 그 아래 주격 보호 말이 없습니다. 전부 다 주어를 보충 설명하고 있죠. 나중에 문형에서 훨씬 더 자세히 할 텐데요. 지금 대충 문장 성분과 품사를 알아보자는 거예요. 단순히 우리가 이게 용어거든. 여러분하고 저하고 수업을 하면서 제가 이 얘기를 계속 꺼낼 텐데 주어가 그렇죠, 동사가 이렇죠, 명사가 와야 되죠 이런 말 하는데 대화가 안 되면 안 되잖아. 용어가 같아야 되니까. 그러니까 용어를 우리가 배우고 있는 거예요. 이 용어를 문장에 들어온 상태에서 좀 보겠다는 겁니다. 지금 1번만 했고요. 나중에 6개 다 할 겁니다. 다 할 건데 지금 약간 애매해도 6번의 사례가 있어요. 나중에 보도록 하겠습니다. 쉬었다가 시작하겠습니다. 10분에 시작하겠습니다.